안녕하세요. 지원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에 치른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심층 해설 강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요게 이제 심층 분석서예요. 이번에 배포될. 그래서 출제 경향, 난이도 다 정리해놨고요.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정리했고요. 다음에 이제 각 문항별로 진짜 꼭 알아가야 돼. 모든 내용들,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다 짝짝 쥐어짜서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제가 싹 담아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석서 하나면 모든 거, 이 시험에 대한 모든 내용 다 알아갈 수 있고요. 제 분석서는 항상 무료임에도 최고라고 자부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러분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냥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돼요. 내 정성으로 봐서라도 열심히 읽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출제 경향과 난이도 살짝 보겠습니다. 쉬웠어요. 근데 뭐에 비해서 쉬웠냐면, 물론 이제 못 본 학생들도 있겠지. 그러면 나는 잘못 본 것 같은데 막 나는 왜 못 봤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원인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왜 쉬웠냐면, 일단 뭐에 비해 쉬웠냐면 작년 6월 모의고사랑 수능에 비해 쉬웠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작년 6월 모의고사 1등급 컷이 동아시아사가 43점이었고요. 수능이 46점인가 그랬어. 6월 모의고사 3개 틀려도 2점 2개에 3점짜리 하나 틀려도 1등급이었고요. 수능 2점짜리 2개 틀려도 1등급이었습니다. 이해가죠? 근데 밑에 보이시면 오늘 기준으로 6월 8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등급 컷이 EBSI에서 48점이 나와요. 진짜 다 너무 쉬웠는데 15번 문제 하나가 어려워서 겨우 48점으로 막아냈어. 이해가? 그거 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48점. 즉 2점짜리 하나 틀려도 일단은 1등급이 돼요. 근데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 고 볼 수 있고요. 어려웠던 문제는 이게 15번 러일 전쟁밖에 없어요. 일단 러일 전쟁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작년 수능 때 21개조 요구 출제 방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료 독해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게 EBS를 다시 보니까 조금 연계됐어요. 그냥 러일 전쟁 주제만 연계됐어. 이게 이제 보면 제가 119페이지, 수능특강 119페이지 4단원 7번 문제를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 문제가 일본의 대외전쟁 총 3개 있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1914년에 독일 산둥반도 칭다오를,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 칭다오를 일본이 점령했던 그 3개의 전쟁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게 러일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이 주황색 부분이 살짝 있어요. 살짝. 근데 이거를 이제 주제만 연계한 거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러일전쟁을 좀 더 어렵게 출제했고요. 그래서 그 EBS 연계가 동아시아사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쉽기도 했고. 그러면 그래도 EBS는, 그러니까 EBS 자체적으로 나중에 발표하면 다 연계됐다고 발표해요. 없는 주제는 없으니까 EBS에. 이해가죠? 일본도 연계됐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 1번 연계, 막 쉬운 거 연계 이런 거는 맨날 나오던 기출에 나오던 거 연계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체감 연계는 그 15번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 동사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됐고요. 등급 코스 이렇게 보고 오답률 탑5로 볼 건데, 러일 전쟁 15번 문제가 압도적으로 오답률이 높죠. 혼자만 이렇게 높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아직 늘 제가 매년 동세사 가르치면 6월 때는 아이들이 연표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표 문제 2개가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꼬아는 연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자주 나오던 연표니까 그렇게 오답률이 높진 않죠. 이게 탑5 안에 들지만 이 정도는 오답률이 그렇게 심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 이건 도대체 왜 틀리는 거야? 한마디 해야겠어.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좀 서운해요. 아니,
이게 오답률 3, 4위가 나는 너무 서운해. 어? 그래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아시겠죠? 단원별로 이게 출제된 문제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9월이랑 수능은 절대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아니 9월은 100번 양보해서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수능은 절대 이렇게 못 내. 벌써 6월 모의고사부터 재수생 제일 많다고, 역대 6월 모의고사 중에서 재수생 제일 많다고 발표 났는데 이거 이대로 이난이도로 간다? 2등급 빵꾸 나요. 하나 틀리면 3등급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세계사는 2020학년도에 한번 그랬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2020학년도 수능 때 한 문제 틀려서 2등급이 되는 사태가 세계사랑 윤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올해 난리 나겠죠. 마지막 수능인데.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원을 할 테니까 어렵게 낼 거야.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의고사는 그냥 어렵게 내면 어떻게 어렵게 내나 보다, 그리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다라고 대비라도 할 텐데, 뭐 쉬운 거 이렇게 주면 뭐 대비도 안 되고 분명 어렵게 낼 텐데, 그죠? 그래서 어렵게 대비합시다. 그래서 기준을 뭐로 잡냐면 작년 6월 평가원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랑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으로 잡으면 돼요. 그 두 개 시험지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해설할게요. 이거 해설하고 마지막에 이제 9월 전까지 학습 방법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허무도 문화, 뭐 이게 다원 커브죠. 홍산 3번 허무도, 조몬, 양사오. 정답 3번. 자, 2번 이거 통치제도 문제예요. 가의 정당성, 가의 사신이 정당성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정당성은 어느 나라의 통치 기구예요? 발해죠, 발해. 근데 얘네가 방문한 나라가 식부성 관리도 있고요, 태정관 관리도 있어. 그러니까 식부성과 태정관이 있는 나라의 가 사신들, 발해 사신들이 방문한 거죠. 요 식부성과 태정관은 일본의 파란색으로 했지. 일본의 통치 기구였죠. 그래서 알아두면 되고요. 왜 이럴까? 일본은 통일신라, 이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대장성 기능까지 알아둡시다. 근데 그러니까 통치기구 파트는 이제는 다 기구의 이름이랑 기능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성은 재정 업무, 이렇게 알겠죠? 주자간 발해, 이관팔성 일본. 정답 4번이죠. 상서성은 수당 당연히 있고요. 고려도 상서성이 육부를 총괄해요. 그래서 수당이랑 고려까지. 대신 고려는 그러니까 중서성이랑 문화성이 중서문화성으로 합쳐졌죠. 반대로 수당은 중서성이랑 문화성이 따로 있고, 그 차이점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장건을 파견했대. 누굴까요? 한 무제죠. 흉노까지 제압했다. 그래서 한 고조는 흉노한테 패배했지만 한 무제는 반대로 흉노를 제압하고요. 고비사박 이묵으로 몰아냈다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정답 1번. 이거 한 무제고요. 위만, 이거 한 고조. 진시황, 위나라. 오케이? 그래서 3번도 저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건강에 이르자. 건강, 난징, 건강을 수도로 하는 나라는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여기 동진입니다. 이제 왕이 상복을 입고 의례를 거쳐했대요. 백가님 황제의 존을 올렸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대. 진, 이 대통령이 끊어진 지 2년 되었대. 이 진은 뭐예요? 그러니까 봐봐, 위 진 남북조 할 때 진이 이 한자야. 여러분 진나라는 한자 구분해야 돼요. 근데 진이 대통이 끊어지고
진나라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진의 대통령이 끊어졌대. 근데 이제 이 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건강이랑 난징까지 내려온 거잖아.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진은 그러면 서진이야, 동진이야? 서진이죠. 얘 수도 장안과 뤄양이 모두 불타고, 그래서 서진 수도가 장안이랑 뤄양이었어요. 이것까지는 교과서에 없는 개념인데 일단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래서 서북에서 황제를 참시하는데 폐하께서 어찌 동남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왕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즉 저 동진의 왕이 황제 자리에 오르고 동진 건국을 선포한 상황이죠. 자, 다시 그 진의 대통령이 끊어졌대. 저 진이 위진 남북조 할 때 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진 남북조 연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5호 16국 동진이잖아. 이 진나라는 같은 진나라로 요 같은 한자를 써요.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얘가 5호의 침략 때문에 건강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건강으로 도망쳐왔고 건강에서 동진을 세운 거잖아. 즉 여기서 말한 저 진의 대통이 끊어졌다는 서진이 멸망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건강까지 도망쳐 온 상황이고, 황제는 처음에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거부했다가 결국에 동진의 황제의 건국에 오르고 동진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즉 5호의 남하와 동진 건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이해가나요? 그러면 저 진 한자 이거 있죠. 이건 이 둘 다 똑같이 써요. 다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같은 진이라고 불렀어. 그냥 서진일 때도 나라임린 진, 동진일 때도 나라임린 진인데 그냥 후대 우리 역사학자들이 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가 서쪽 장안이랑 뤄양에 있을 때는 서진, 수도가 건강은 좀 동쪽에 있으니까 건강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나라는 동진으로 그냥 구분해서 부르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진나라고 한자도 똑같이 썼다. 오케이? 다만 이 진나라랑 앞에 진시황의 진나라는 한자가 달라요. 그거는 알아서 구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이해가죠? 내 말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부회족 이주에서 고구려 건국했고요. 위만 세력 망명하면서 위만 조선이 수립됐고요. 백제멸망과 백경전투는 삼국 통일전쟁 이야기죠. 요나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 잘 정리해둡시다. 중국의 인구 이동 중에서 5호의 남하와 동진 건국은 많이 나와요. 자,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데, 적들이 갑자기 바다에서 튀어나와 조선을 함락시키고 내지를 침범하려는데 매우 급박했대. 황제가 명하시어 군대를 보내 토벌하고 군사를 보냈대요. 어쨌든 한 해 안에 그리고 평양성을 탈환했대. 무슨 전쟁인가요? 임진왜란이죠. 저기 바다에서 조선을 공격한 건 임진왜란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부산에 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을 발발했고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줬고요.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함께 평양성을 탈환한 것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맞고요. 임진왜란 도중에 사야가가 조선에 투항을 했죠. 이건 정명호란의 배경이고요. 사루전투는 1619년, 임진왜란 1592년에 발발했죠. 그래서 1598까지. 이거는 명나라 멸망할 때 얘기죠. 4번은. 이거는 병자호란. 오케이. 정답 3번.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자, 6번. 당에서 가져온 것을 어쩌고저쩌고 고난과 때의 장보고의 도움으로 적선법원에 몸을 놓고 장안에 이르렀다. 엠린도 너무 많이 나왔죠. 엠린
이건 북이, 이건 달마, 감진. 그래서 승려는 그러니까 불교 파트는 승려들 중심으로 학습하면 돼요. 오케이? 7번 물라카가 참파 남쪽에 있는데 정화가 물라카를 방문해서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았어. 정화를 파견한 가는 누구야? 명나라죠. 근데 이 물라카 왕국은 누가 멸망했다라고 우리 배워? 포르투갈이 정복했다라고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가는 명나라, 나는 포르투갈. 이거 여러분 나왔으니까 정리해두고요. 조선이고요. 이거 표현 알아두세요.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해서 세금을 징수한 건 청나라의 지정은제예요. 명나라는 인두세랑 토지세를 각각 은으로 걷는 거야. 지정은제도 은으로 걷는데 중요한 건 일주편법은 인두세, 토지세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 거고요. 청나라는 토지세만 따로 걷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표현까지 구분해서 알아두고 이거 에스파냐고요. 영국이죠.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이 시험지에서 15번 빼고는 전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고 나왔던 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간에 하나라도 막히거나 하나라도 어려웠으면 그 부분은 개념이랑 기출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아시겠죠? 바양 교과서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 근데 기출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 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나온 거다. 이거 왜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서운해 하겠죠. 알지만 물론 이제 뭐 이제 좀 특히 현역 학생들은 학습을 늦게 시작하면 아직은 만약에 기출이랑 개념이랑 기출 공부를 아직 완벽하게 안 됐어. 그런 경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뭐 재수생들 특히 N수생들 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틀렸다 가만 안 둡니다. 진짜 혼나요. 그러면 물론 뭐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혼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적의 수도 이만이랑 항저우가 수도인 나라는 어디예요? 남송이죠. 남송을 정벌한 황제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 이 끝이에요, 여러분. 정답 1번. 금나라, 명나라, 영락제. 이거 원나라 징기스칸. 물론 징기스칸이 있었을 때는 몽골이라고 불렀지만 그냥 뭐 통일해서 원나라로 저는 합니다. 알겠죠? 9번. 아니 이것도 서운해. 자금성으로 기원하는데 자금성이 수도인 나라는 자금성이 일단 어디 있어요? 북경에 있죠. 북경이 수도였던 나라는 크게 명나라랑 대표적으로 청나라가 있죠. 원나라 수도 베이징이었지만 대도라고 불렀죠. 그때는 다만 그때는 자금성이 없죠. 자금성은 누가 세워? 영락제가 세웠잖아요. 이해가니? anyway 그 자금성이 있던 북경을 수도로 갖고 있는 나라는 명과 청나라밖에 없어요. 등의 8기 여기서 이제 끝났죠. 청나라. 그리고 가에 대항하는 세력을 진압한 황제는 선박의 출입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선박의 출입을 허락하는 명령은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천재령 해제죠. 해제야 해제. 이제 바다로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누구를 진압한 이후에 타이완 정치 세력 강희제가 진압하고 이제 바다로 나가도 된다라는 천재령을 해제한 상황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가는 청나라고요. 정답 2번. 명청 시기에 마제은을 화폐로 사용했어요. 일조 패법은 명나라고요. 조선 후기 때 얘도 보고요. 북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천재령 해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배가 도착하면 외국 상인은 출입 허가증을 받고 통영 및 매판 한 사람을 고용한대. 그리고 외국 상인은 더 이상 화물을 관여할 수 없대. 현지 상인은 광저우에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대. 자, 그리고 외국 상인을 감독하는 역할도 한대. 지금 광저우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외국 상인을 통제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건 뭐에 관한 얘기야? 공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건 작년 수능 10번 문제를 그대로 연계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이 잘 맞췄더라고. 여기 보면 서양 상인을 감독하고 무역을 전담하는 상인조합이 이 도시 광저우에서 활동을 했대. 이 조합이 공행이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지금 이 광저우에서 외국 상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이 상황을 공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신패 발급 목적은 일본이 청나라 상인들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 지울게요. 명나라 해금 정책 배경. 명나라는 조공책봉 관계에 입각한 조공 무역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냥 건국 초부터 바로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오케이? 후신무역은 조선 후기 때 그냥 전개됐고요. 양문독 때 세워졌죠. 정답은 1번. 11. 막부의 3대 쇼군. 우리가 배우는 3대 쇼군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명나라 황제에게 일본 국왕으로 책봉까지 받았대. 아시카가 요시미스. 이 어느 막부의 쇼군이요? 무로마치죠. 5번이고요.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징기스칸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건 오다 노부나가랑 이거 좀 옮겨야겠다. 도쿠가 이에야스도 참전해요. 이건 한 고조가 아니 쏘리 한 고조가 패배했고 흉노의 묵툭 선우가 이겼죠. 고조가 짐. 오케이. 정답 5번. 자, 그 다음 12번. 미추진 막부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서민 문화죠. 네지마에서 무역을 전개하고 네덜란드랑 무역을 했네요. 특히 이 막부는 에도 막부고요. 17세기부터 19세기에 있었고 이때 서민 문화가 아닌 건 가나 문자죠. 이건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서민 문화 파트는 1번보다도 쉬우니까 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13번 가운동. 홍수전이 스스로 상제 아들이라 주장하며 이걸 일으켰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남녀 평등과 토지 교분분을 내세운 건 태평천국 운동이죠. 그러니까 봐봐, 힌트가 다들 너무 파바박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내준 이유예요. 나중에 중국번 이용장한테 진압당하고요. 양문동 2차 편전쟁 3.1운동 자유민권운동. 자, 그 다음 14번. 미추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태양열로 바꿨다. 그리고 번과 계급이 폐지되었다. 즉 번도 폐지하고 폐번치연이죠. 계급도 폐지됐다. 신문제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삼인평등을 실시했다네요. 이 정부는 메이지 정부. 메이지 정부 정책 내용 다 알아두면 돼요. 정답. 그래서 메이지 정부고 선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 제국구에 설치하고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 게 메이지 정부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메이지 정부에 관한 설명이고요. 유경고원은 조선이 1886년에 글씨 봐라. 난에 세운 학교죠. 그래서 조선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오케이?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은 따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게 작년 수능 13번인데 방금 나온 그 올해 6월 모의고사 15번이 작년 수능 13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 모르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들보다는 특정 나라들을 이렇게 모르게 할 동그라미 한 네모네모로 줘서 이걸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유추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막 네모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까지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문제의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영국이 자국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동아시아에서 네모네모나 동맹을 체결했대. 다음, 이후 전개된 가전쟁은 한반도에서 네모네모의 우월한 지위 보장이 목적이래.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 전에 러시아가 다롄을 조차했대.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가 키워드인데 첫 번째 순서상으로 볼게요. 러시아가 다롄을 조차한 건 삼국 간섭 이후예요. 1895년 이후에 러시아가 다롄을 조차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겠죠. 이해가? 그 다음 그 이후에 1895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을 맺은 건 영일 동맹밖에 없어요. 그게 1차 영일 동맹, 2차 영일 동맹이 있는데 지금은 1차 영일 동맹에 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모네모는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 그리고 이후 전개된 한반도에서 네모네모 일본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전개된 전쟁은 러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러시아가 서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싸운 전쟁이 러일 전쟁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러일 전쟁은 1904년이니까 일본과 영국이 맺은 건 1902년의 1차 영일 동맹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1, 2, 3을 통해서 이게 러일 전쟁인지 찾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 개념 보면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가 리순 다롄을 조차했다라고 나오고요. 1차 영일 동맹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일본을 지원했다 나오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요. 일본이 이겼죠. 그 결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이고요.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모스 조약으로 일본이 리순다른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 창춘이남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죠. 정답은 5번. 오케이. 창춘이남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포츠모스 조약으로. 정답 5번이고요. 워싱턴 회의죠. 3번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라오통반도랑 타이완을 가져가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했죠. 오케이. 정답 5번. 요 문제 진짜 어렵고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런 방식으로 평가원이 사료 해석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을 어렵게 풀었어서 이게 우리가 아는 개념이랑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면 아마 수능 때 어려워질 건데 이런 15번 같은 문제 있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한 4-5개 깔려요. 그러면 근데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 이해하죠? 우리 동사가 뭐 시간 부족한 과목도 아니니까 30분 안에 충분히 이거 4-5개 있어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습 충분히 하세요. 이런 비슷한 유형이 여러 번 그러니까 평가원이 여러 기출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걸 누가 다 정리해놨어? 제가 해놨죠. 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제가 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정리해놨으니까 제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 사료 해석하는 방법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없대요. 국제기구는 리튼 조사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일본은 기분 나쁘니까 나가버려.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입니다. 저 국제기구와 국제연맹이고요. 당시 이게 1933입니다. 그래서 1933년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정답 1번. 만주사변 때문에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차지했는데 중국이 그걸 국제연맹에게 항의하니까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서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했고 일본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일본은 뭐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이 그 국제연맹을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포츠담 회담이 개최된 건 이때 독일은 항복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항복, 일본은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포츠담 회담을 개최해서 일본 박살 내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경찰 내비대는 6.25 전쟁 발발 즉시 창설됐고요. 루고차오 사건은 중일 전쟁의 배경이고요. 이 포츠담 회담에 따라서 도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17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옳은 것만을 통킹만 사건으로 일어난 가 전쟁, 그러니까 빌미로 가가 확산됐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연도는 1955년부터 봐요. 76년인데 저 통킹만 사건이 64년이잖아요. 그래서 64년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미국도 직접 참전을 하게 됩니다. 통킹만 사건으로. 그 정도 알면 되고요. 교과서래. 수능 특강에 이번에 뭐가 강조됐냐면 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랑 프랑스 전쟁, 이걸 베트남 독립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출에 딱 한 번 출제됐는데 이게 올해 굉장히 수특에서 강조됐어요. 기출에서는 보면 요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18번에서 베트남 독립전쟁이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수특 126페이지 6번 보면 올해 수특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과 베트남 독립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저기 여기도 나왔으니까 또 요 베트남 독립전쟁만 따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시기 바래요.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 1986년, 1972년, 72년, 1862년. 정답 기억 디귿 연도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가에 대한 설명. 농업 철강부부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 인민공사 설립한 가는 대약준 운동이죠. 3조 호황을 배경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했어요. 1980년대. 55년 체제 붕괴는 자민당의 부정부패. 석유파동은 대약진 운동이 1958년부터 60년대 초잖아. 이건 73년이랑 79년, 1973년이랑 7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정답 4번이죠. 사회주의 경제정책 일환으로 대약진 운동이 실시되었고요. 이건 국공내전의 결과죠. 그래서 타이완이 졌기 때문에 타이완이래. 중국 국민당이 졌기 때문에 타이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19번.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정부가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대요. 중국 정부가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뭐예요? 중일전쟁이죠. 이에 임시정부도 장제스를 따라서 충칭을 옮겼고 충칭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군대는 한국 광복군입니다. 2주년이니까 42전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정답 1번 진주만 기습이 41년이고요. 카이로 회담은 43년.
베일전 참전은 얄타 회담에서 발표됐죠. 오케이? 각각 연도 다 외워둡시다. 오케이? 다음 20번. 미국이 만리장성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양국 사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대. 미중 공동 성명이죠. 근데 그 7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네. 정답 3번. 워싱턴 체제는 워싱턴 회의 때문에 구축됐고요. 1969년이고요. HS9는 6.25 전쟁 배경이죠. 1951년.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향후 학습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6, 7, 6월 이렇게 있죠? 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만점에서 1등급. 그래, 내가 하나 틀린 2등급까지 봐주겠어. 이분이 너무 쉬워서 그래. 오케이? 그리고 3등급 이하.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일단 3등급 이하부터 하면 3등급 이하는 색을 바꿔줄게요. 좋다. 6월엔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7월 기출 문제 풀면서 틀린 문제는 개념까지 다시 꼼꼼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기출은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완벽하게 평가원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8월은 완 정리해야 돼요. 오케이? 내 거의 수완 분석서가 8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내볼게요. 어쨌든 7월까지는 하고 최소한 수특이라도 꼭 정리해보고 수완 제가 분석서 마련하는 대로 수완까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등 만점에서 2등급은 그냥 이 틀 자체를 엔제 풀기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이랑 기출이 어느 정도 된 상태야. 그러면 엔제를 쭉 풀면 되고요. 그다음 8월에는 수완 분석서 나오면 수완 정리까지 하면 돼요. 근데 엔제는 그럼 얼마나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푸세요. 오케이? 만약에 나는 안정적인 진짜 만점 이 목표다. 그러면 그 욕심만큼 더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6, 7, 8월은 엔지 푸는 것밖에 할 거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푸세요. 오케이? 뭐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럼 딱 그 정도 점수만 받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많이 풀 생각하고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이 푸세요. 오케이. 이거 7, 8월 둘 다. 아니 6, 7월 둘 다. 그리고 8월 어차피 8월 초중순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수완 올려주면 그걸로 본 거고요. 문제 풀 때도 똑같아요. 항상 문제도 평가원 기출 분석하듯이 분석하고 틀린 문제는 개념 가서 한번 꼭 확인해보고 아시겠죠? 만약에 조금 6, 7월에 너무 엔지만 푸는 게 지겹다고 하면 8월에 가서는 개념이랑 기출 복습해주는 것도 좋아요. 한번 이제 구모 전에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개념과 기출 8월에 한번 복습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최소 6, 7월에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풀이 실력을 좀 늘려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가 어떤 엔제가 좋나요? 어떤 모의고사가 좋나요? 그냥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푸세요. 다 좋은 걸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오늘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가 그 수특 핵심 문항 그 라이브로 했던 거 강의 찍어주기로 했잖아요. 내가 육모 해설 강의를 깜빡하고 6월 9일에 올려주기로 했던 것 같아. 미안한데 해설 강의가 먼저라 그거 일주일만 미뤄서 15일이죠? 아니 16일에 16일 올려줄게요. 죄송해요. 아시겠죠? 내가 깜빡했어. 6월 해설 강의 있는 줄 모르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 꼭 다시 올려줄게. 진짜 다시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 대비 잘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해설 분석서 꼭 챙겨가서 여러분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6, 9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EBS 수도 분석서 강의에서도 보고 또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